국왕 순조부터 한일평화전까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조가 즉위하면서 3대 60년 동안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됐는데요. 안동 김씨하고 풍양 조씨가 세도 정치를 이끌었어요. 안동 김씨는 순조하고 철종 때 집권을 했고요. 풍양 조씨 때는 헌종 때만 했어요. 그리고 삼정이 문란도 일어나는데 삼정이 전정, 군정, 혼국으로 나뉘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감록, 진인, 미륵신앙, 후천개벽사상 이 네 가지가 그 예언사상 나오는데요. 정감록은 대표적인 예언서이고 이 진인은 그 세상을 구할 어떤 구세주가 나온다는 거고 미륵신앙은 그 불교의 미륵불 그러니까 미래에 올 부처님을 말하는 거고요. 후천개벽사상은 지금 있는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에 도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학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때 들어오는데 그 서학은 원래 천주교인데 처음에 학문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주로 평등사상하고 내세 영생을 약속했는데 평등사상도 문제가 됐어요. 조선이 유교 사회니까 그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학을 반대했고 또 이게 내세 영생을 약속했는데 유교는 내세라는 관념이 없어요. 지금 현재만 있는 거지 죽은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은 세계 다음에 삶을 약속하니까 위험한 거죠. 유교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서 사건이 아주 중요한데 천주교 신자인 황사영이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청에게 원곤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황사영이 이 서학을 믿는 신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1802년 신유박해가 일어났는데 신유박해가 뭐냐면 이 서학 그 천주교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다 죽겠다 해가지고 청나라에도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나라한테 군대를 요청했어요. 근데 이게 걸린 거예요. 조선 정부한테. 그래서 얘도 결국 죽고 실패로 끝나요. 그리고 동학이 중요한데 이게 나중에 동학농민 운동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동학은 최재호가 1860년에 만들었고요. 인내천, 후천개벽, 보구강민 이 세 가지를 주장했는데 인내천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중요시했고 후천개벽은 아까 여기 말한 듯이 똑같은 거고 보구강민은 나라를 지켜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반봉건 사상이 약간 들어있어요. 혹세무민이라고 세상을 어지럽혀가지고 백성을 좀 멍청하게 했다. 그래서 1864년에 최재호가 이 혹세무민이라는 이유로 처형을 당해요. 하지만 농민들이 삼정인 문란이 너무 심해지니까 반란이 일으키는데 항조나 거세를 하고 또 벽서나 소청을 하는데 이건 그냥 벽서는 벽에다 그 억울함을 써서 붙이는 거고 소청은 직접 관청을 가서 억울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이건 항조나 거세는 그 탐관오리한테 직접 가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홍경래의 난하고 임술농민몽기가 있는데요. 홍경래가 원래 평안도 출신이었고 그리고 좀 몰락 양반 출신이었어요. 평안도가 안 그래도 그 조창을 운반하는 지역이어서 원래 평안도가 조선 정부한테 원래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또 몰락 양반이니까 그래서 더 차별을 많이 받아가지고 평안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811년에 나는 일으켜서 그 4개월 만에 정주성까지 점령하고 세력이 막강해졌어요. 그래서 관군이 랑 맞붙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전투를 하다가 그 정주성 밑에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홍경래를 잡고 그 잔당들도 잡고 이게 다 반란이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임술농민봉기나 도항농민운동이나 그 뒤에 일어날 그 심지어 의병까지도 영향을 끼쳐요. 임술농민봉기가 이 1862년이 임술년이었는데 이때가 농민봉기가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 합쳐서 임술농민봉기라고 부르는 거고. 네. 그 순조부터 헌종, 철종 지난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그 고종을 왕위로 세우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얘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한 10년 동안 1863년부터 1873년까지 10년 동안 집권을 해요. 사실상. 그래서 얘가 한 업적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지위나 신분이나 그 지역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모두 고르게 등용했어요. 그리고 비변사가 원래 임진왜란 때 그 군사기구였는데 이걸 폐지했어요. 이게 나중에 붕당을 키우는 역할을 해가지고. 그리고 원래 의정부 기능을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경복궁을 재건했는데 이게 왕실의 권위를 다시 살렸다는 점에서 전 높이 볼 수 있지만 그걸 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당백전하고 원납전이라는 화폐를 만들어서 이거 짓는데 돈을 강제로 내라는 건데 원래 화폐의 100배였어요. 그렇게 비쌌다는 거죠. 그리고 원납전은 그냥 통행비나 그런 거 모두 다 세금 이것도 상당히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국가 재정이 좀 약화됐어요. 그리고 호포제나 사창제를 하는데 호포제가 그 집집마다 이게 집포차인데 집집마다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양반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양반은 세금의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실시함으로써 이게 평등권을 높여줬죠. 그리고 사창제는 환곡 그걸 아까 삼정이 문란할 때 환곡제가 가장 심각했는데 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서원이 원래는 그 지방에서 유학자들을 키우는 그런 장소가 되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붕당의 근원지가 돼요. 그래서 47개만 남기고
다 철폐해요. 이게 국가 재정을 안정시켰다는 좋은 정책이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양료가 일어나는데 제너럴 서문을 석권하고 병인 박해하고 병인 양료는 다 1866년에 일어났고요. 신미양요가 1872년에 일어났어요. 제너럴 서문호 사건가 이 신미양요의 배경이 되고 병인 박해가 병인 양요의 원인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제너럴 서문호라는 미국 배가 평양으로 왔어요. 근데 이때 평양 감사가 박규수였는데 얘도 그 개화 세상을 받아들여서 외국과의 통상을 어느 정도 허락하고 있었는데 얘네 미국 군인들이 평양으로 와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 귀중한 보물도 가져가고 너무 행패가 심해가지고 이 배를 불사르러 한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그 미국 애들이 강화도로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예요. 그리고 병인박해는 아까 신유박해랑 비슷한 건데 원래 이때 조선이 이 천주교 세력들을 이용해서 일본이나 러시아 이런 세력들을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한테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얘네가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화가 나가지고 천주교 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1860년에 프랑스가 바로 강화도로 쳐들어왔어요. 이때는 그 병이양요 때 강화도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양원수 부대 양원수 부대가 상랑성에서 프랑스 군들을 물리치고 또 다른 부대에서 프랑스 애들을 물리쳤어요. 근데 프랑스 애들을 물리친 건 괜찮지만 이때 강화도에 외교장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자료들하고 보물들이 있었는데 결국 뺏겼죠. 그래서 그 외교장각 도서도 뺏기고 그리고 신미양요 1872년에 미국 애들이 또 강화도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제연 장군이 광성보 전투에서 미국 군인들을 막아내고 강화도를 지켜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양요들이 끝나니까 흥선대원군이 척합이라는 걸 세우는데 이게 외국 그러니까 서양 세력과 교류하는 것은 안 좋은 거고 교류 안 하는 게 좋은 것이다라고 이게 전국에 비석을 세웠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위정초사 운동 표인데요. 1860년대, 1870, 80, 90 이렇게 10년 단위로 나뉘는데, 이게 위정초사 운동이 바른 것을 받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이게 바른 것이 그 유학이나 우리나라 동양 쪽 말하는 거고요. 이게 사악 그 천주교나 외국 일본이나 미국, 그러니까 서양 세력들을 배척하자, 이런 내용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이 1860년대는 통상조약이 배경이 됐고요. 이때 그 이항선이라고 해가지고 서양 세력들이 이상한 배를 끌고 와서 통상을 마구 요구했어요. 그래서 특화주전론이라고 주장해서 그 서양 세력들을 배척하자라는 그 주장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이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외양일체론이 최익현이라고 주장했어요. 외놈과 그 서양 놈들은 같다, 몸이. 그러니까 서양이나 일본이랑 같다, 모두 물리쳐야 된다는 최익현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진짜 그 다른 나라들하고 다 통상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아예 개화를 하자. 근데 이게 아직 개화를 하면 안 된다 해서 개화 반대 운동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을미개혁 때 단발령이 실시되는데, 을미사변은 명성황후가 죽은 거고요, 일본 놈들한테. 그리고 단발령은 상투를 자르는 건데, 상투가 엄청나게 그 조선 사람들한테는 아주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르면 목 잘리는 것보다 싫어했어요. 그 정도로 싫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때는 직접적인, 그러니까 항일 의배 운동이 일어났어요. 군대까지 동원이 돼가면서 대규모적인 항일 의배 운동이 일어났어요. 한일 의정사가 1, 2차 때 1904년, 1905년에 일어났는데, 이게 우리나라 군대를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군사기지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외교 고문이 파견해가지고 일본에서 파견된 외교 고문이
우리나라를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넘어왔는데 근대사 때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바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국견을 박탈당했는데 통감부가 나중에 조선 총독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총관리할 기구를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권이 박탈됐다는 건 그 나라가 외교를 할 수 없다는 거니까 실질적인 나라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주권을 뺏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1907년에는 정미 7조약이 일어나는데 체결이 되는데 일본하고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고요. 군대도 거의 해산이라고만 하는데 거의 강제 해산이었어. 한 나라의 왕을 강제로 퇴위시켜서 아예 왕이 없는 나라로 만드는. 그리고 군사력을 아예 없애려고 군대도 해산시켰어요. 무기도 모두 뺏기고. 그래서 1910년에 진짜 한일병합이 되는데요. 아예 나라의 모든 적군을 뺏겼어요. 그 전에 사법권이 1909년에 뺏기고 이게 두 개 1910년 이게 8월 29일이거든요. 경술국치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거 1910년 6월 이렇게 차례차례 뺏긴 거예요. 외국견부터. 그래서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36년 동안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시대에 접어들게 됐어요. 이 정도로 9강을 마치겠습니다.